자, 일단 3번 문제 봐봐. 전구를 우리는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항이기 때문에. 맞지? 그런데 봐봐. 전구 1에 V1이 지금 90V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V2는 저절로 10V가 되어야 100V가 된다. 그지? 그런데 전구 2의 저항이 10ohm이야. 그죠? 그럼 여기 몇 암페어 나와? 그러면 저절로 여기가 1암페어니까 얘는 90ohm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렬이다. 그죠? 얘가 100V이기 때문에 얘도 100V, 얘도 100V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가 D것이야. 얘가 니은이었고. 맞죠? 근데 지금 얘가 10ohm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리을이잖아. 몇 암페어? 10암페어. 풀이할 것도 없죠, 뭐. 자, 그 다음에 4번. 저항이 보면 한 개, 병렬로 양쪽에 저항, 그리고 저항 하나 더해요. 맞지? 근데 봐봐. 얘가 1옴, 얘 4옴, 얘 4옴, 얘 4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일종의 가로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 순서에서. 뭐? 요 두 개의 저항의 병렬은 몇 옴이 나와야 되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2분의 1이 R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몇 옴이다? 2옴짜리 하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회로 전체 저항이죠. 얼마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7옴이고 전압이 몇 볼트예요, 지금? 그럼 몇 암페어? 2암페어잖아.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 여기도? 그럼 여기 몇 볼트? 여기 몇 볼트? 그럼 여기 몇 볼트? 4볼트. 그럼 여기 몇 암페어? 여기도 몇 암페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요거 구하는 거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배울게요. 전류의 자기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혹은 우리가 자력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원래는 뭐다? 자석끼리 나타나는 상호작용 힘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다? 같은 극이면 서로 끌어당기고 반대극이면 반대로 말했구나.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반대극이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자석과 자성체 사이의 상호작용. 보통 우리가 여기서 중등 과정에서 자성체는 강자성체로 주로 철을 이야기합니다. 철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소리다? 자석에 강하게 들러붙는 금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자석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자석에 붙는 것도 있고 자석이랑 안 붙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요거 우리 고등과정 가면 배웁니다. 철처럼 자석에 철커덕 들러붙는 금속이 있고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들러붙지는 않는데 자석하고 약하게 인력을 받는 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갖다 대면 약한 청력이 생깁니다. 밀어내는 금속도 있다. 원래는 이 세 가지예요. 세게 붙는 거, 약하게 끌리는 거, 약하게 밀어내는 거. 요 금속들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 역시 힘이죠. 이거 두 개 말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고 따져볼 때 결국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라는 녀석 때문에 생기는 상호작용.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장이라고 하잖아. 이거 이제 영어로 따지면 포스 필드예요. 포스가 뜻이 뭐야? 필드는 마당, 공간 이런 거지. 그럼 포스 필드면 어떠한 힘이 나타나지는 힘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포스 필드라고 해요. 역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장이면 자석의 힘이 자기력이 잠시만 합시다. 자, 자기력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장이라는 말은 결국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배워요. 6학년 때인가? 막대 자석 주위에 종이 덮고 철가루 뿌리면 어떻게 나타나죠? 막대 자석에다가 종이를 한 장 덮고 플라스틱 판이나 그 위에 철가루를 싹 뿌려주잖아? 그러면 철가루들이 요런 식으로 줄을 선단 말이에요. 요렇게 철가루들이 줄을 서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기장이라 그러고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얼마나 조밀하게 촘촘하게 나타나느냐로 알 수 있고 이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무슨 소리냐? 즉 여기서는 요렇게 요 선 방향으로 나침반이 설 거 아니야. S극 쪽으로는 나침반의 N극이 들어가겠죠. 대신에 요런 데는 어떻게? 그 접선 방향으로
요렇게 설 거 아니야. 이거를 나침반의 N극 방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자기장이 자석 주위에만 생기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최근이 아니지. 그렇게 강의를 하던 중에 우연하게도 어디 주위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게 발견이 돼요. 요거를 정리한 과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이거와 관련되는 거를 앙페르 법칙 혹은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결국은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랑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특히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들어봐봐. 왼손 말고 오른손. 요렇게 돌아가는. 엄지 방향에 대해서 요렇게 도는. 요게 가장 핵심인 동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도선이냐? 첫 번째. 직선으로 흐르는 도선. 전류가 요렇게 직선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에 대해 가상의 수직인 공간이 있잖아. 이 공간에 철가루를 뿌려서 자기장을 체크를 해봤더니 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전류 방향을 엄지로 잡았을 때 요렇게 돌아가죠. 지금. 요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거를 오른손 나사 방향 혹은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나침반을 놔두면 요렇게 나타나지겠죠. 특히 요 방향에 대해서 이 칠판면을 기준으로 하면 요 전선 왼쪽 부분인 여기는 자기력선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겠지.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일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은 어떻게? 요렇게 나오는 방향,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해요. 나중에 요거를 서로 전선이 하나만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2개, 3개가 될 때는 얘네들이 뭐가 된다? 부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보통 나오는 거를 플러스 부호,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 부호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왜 이게 나오는 방향,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냐면 요거예요. 뭔지 알겠어? 응? 화살이 이렇게 딱 뚫고 나오면 뭐가 보일까? 촉이 보이겠지. 화살이 이렇게 툭 꽂히면 뒤에 날개가 보일 거 아니야.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도선에서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곳. 요 거리가 R 떨어진 이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B예요. 단위는 테슬라라고 하는데 우린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자기력선 봐봐. 안쪽일수록 촘촘하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널널하게 간격을 띄웠죠. 아까 이야기했지?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더 세다. 그러니까 자석은 양쪽 극 부근이 자기장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셀 수밖에 없다. 됐죠? 원래는 직선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하나 주고요. R분의 I로 원래는 쓰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문제까지 나오냐면 여기 M지점과 N지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준다? 요 세 지점의 거리는 전부 다 같다면 요 두 지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몇 대 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3A짜리가 만드는 자기장은 일단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맞지? 이 전선에 대해서는 다 오른쪽이었으니까. 전류 방향 바뀌면 반대되겠죠? 여기는 R분의 3K잖아. 여기는 3R분의 3K죠. 자기장 세기가. 그리고 여기 2A짜리 도선은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2K지.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2K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거를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방향이 같죠? 근데 요거 약분되겠지. 그럼 얼마? R분의 3K가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고 여기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지.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K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대 몇이다? 자기장 세기는 1대 3이다.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이 직선도선을 이렇게 평행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막 십자로 교차해 놓고 점을 대충 찍어 놓고 몇 대 몇이기에 물어볼 수 있겠다. 그지? 그런 식으로 합성하는 문제를 직선도선에서는 냅니다. 오케이? 요거 이제 빨리 해보자. 여기까지 딱 나오긴 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다음 과정. 아까 방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도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과정이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인데 원형도선은 어디만 계산을 하냐면 원의 중심만 계산하게 됩니다. 네, 원형도선이란 동그라미 잘 나왔다. 결국 원이라는 거는 무수히 짧은 직선이 계속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말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는 아래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위로 전류가 흐르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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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원의 안쪽의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다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 바깥쪽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나오는 방향이겠냐? 들어가는 방향이냐?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다 겹쳐지겠다. 그지? 맞죠? 그래서 요 가운데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요거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잡으면 손 아파요. 그러면 원형 도선부터는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도 되냐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쪽으로 돌잖아. 전류 도는 방향으로 손을 그냥 감아보세요. 그랬더니 엄지가 자기장 방향으로 맞춰지지. 전류가 반시계로 도니까 나오는 방향. 그럼 만약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이렇게 감겼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알겠어요?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부의 자기장을 잡고 이 경우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중심부의 자기장의 세기도 어떻게 설명이 된다? 그 자기장은 여기서는 반지름이 되겠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원형 도선의 자기장 세기는 비례상수 K-의 R분의 I, 즉 K-가 파이의 K배가 됩니다. 그 나중에 물리학 고등 심화 과정에 가면 도선을 직선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직선, 원형, 그다음 원의 막 4분의 1, 절반 이런 것들 막 섞어서 자기장 계산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된다? 요런 식으로. 비례상수값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중등은 그냥 요까지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럼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을 합성하려면 결국 동심원을 가지고 합성하겠지. 그러면 나오는 패턴은 딱 하나밖에 못 나와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원형 도선이 존재하고요. 반지름이 각각 R1과 R2야. 요 바깥쪽 R2의 I0라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때, 요 안쪽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그 세기는 얼마가 될까? 예제. 중심의 자기장 세기가 0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다? 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서 0이 됐다는 소리죠. 합쳐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면 되겠지. 그 중심의 자기장 세기가 0일 때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지? 한번 풀어봐봐. 자, 요거하고 잠깐 쉽시다. 자,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방향은 반시계죠. 이건 알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안쪽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K-의 R1분의 I고 바깥쪽 자기장은 K-의 R2분의 I0잖아요. 맞지? 그러면 K- 같이 약분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I잖아. 그럼 I는 R2분의 R1 I0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풀이.
알겠어요? 5분만 딱 쉽시다. 자, 원형도선까지 했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솔레노이드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요 그림이에요. 솔레노이드와 전자석이라는 개념.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코일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전선이 요렇게 용수철처럼 요렇게 감겨 있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 감아 놓으면 사실 앞쪽 뒤쪽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별이 안 가는 말이에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쓰이는 그림을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러면 약간은 앞뒤가 보이지. 사실 뭐랑 같은 그림이다? 전선이 지금 요렇게 감겨 있는 거야. 그지? 자, 이런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 있죠. 그냥 요렇게 감겨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지? 근데 요거를 요렇게 감겨 있는데 얘를 있잖아. 요렇게 돌려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뭐로 보여? 그냥 원형도선이 여러 바퀴 감겨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말은 즉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방향은 돌렸을 때 원형도선의 자기장 방향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어떻게? 요렇게 감겼느냐? 이렇게 감겼느냐?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전지 플러스 극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출발하면 지금 이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앞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감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자기력선이 엄지손가락 방향에서 나오고 반대쪽에서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균일하게 생기는 이런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막대자석처럼 보인다. 그죠? 모양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랬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거야. 이해가 되죠? 즉 요렇게 감겼을 때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 방향이다? N극, S극처럼 된다는 거죠. 솔레노이드.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렇게 감기냐 요렇게 감기냐를 구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는 요렇게 NI라고 쓰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쓰면 요렇게 써야 됩니다. 자, 요 N이 소문자 N이 요 부분이랑 같은 뜻이라는 건 알겠다, 그지? 얘는 어차피 비례상수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L이라는 것의 의미는 길이에요. 여기 N은 뜻이 뭐다? 감은 바퀴수예요. 그러면 여기 N이 나타내는 의미는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냐가 그 뜻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사실 요 식이 요렇게도 바뀌는데 나중에 고등 심화 과정 가면
여기에선 이제 얘가 중요하겠죠. 이 기호가 가지는 뜻은 물질이 자기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값을 우리는 뮤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자기장을 통과시켜주는 정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뮤 제로라고 적혀 있잖아. 제로 값이 뭐냐면 진공이라고 가정할 때의 투자율. 근데 얘보다 뭐가 더 크다? 혈이 가지는 투자율이 훨씬 커요. 초등학교 때 전자선 만들기가 나올 거거든요. 과학책에. 전자선 만드는 걸 보면 달궜다가 식힌 쇠못에다가 에나멜 선을 막 100바퀴, 200바퀴 감아서 만든단 말이야. 왜 가운데 철심을 넣었느냐가 요 내용인 거지. 혈을 넣으면 그냥 솔레노이드만 놔둔 것보다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공식을 보고 물어보는 건 그거 있지. 강한 전자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로 전류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럼 전류를 증가시키려면 사실은 R분의 V니까 R을 줄이거나 V를 올리면 되겠네. 맞지? 두 번째는 N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길이당 가문수 더 촘촘하게 가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가운데 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철심을 넣어주면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요 부분 빨리 필. 자, 아까 우리 자기력이라는 개념이 자기장끼리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석 부근에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둘 다 생기겠죠. 맞지? 그럼 이 두 자기장은 서로 힘을 주고받게 되겠지. 그때 생기는 힘을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마주보게 되면 이 사이에는 N에서 S 쪽으로 균일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여기에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가 생길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시계 반대로 돌겠죠.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요 위에 쪽은 어때요? 자기력선이 서로 반대로 그려졌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다, 그지? 그럼 요 위는 어떻게? 자기장이 약해지고, 요 밑에는? 그렇죠. 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효과가 되느냐? 나오는 방향으로 생긴 전류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장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밑에가 자기장이 더 어떻다? 강하고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도선은 밑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3D 축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맞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겼을 때 힘이 어디로 생겼다? 위쪽으로 힘이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기는 힘을 전자기력 혹은 그 학자의 이름은 플레밍의 법칙이라 그러고요. 옛날에는 왼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오른손으로도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그냥 플레밍 법칙 혹은 전자기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힘의 크기는 자기장 세기, 전류 세기, 전선의 길이, 자기장 속을 지나는 전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요 사이의 각을 말하는 거야.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각. 그럼 90도일 때 가장 커지겠죠. 사인이니까. 맞지? 자, 얘를 그 힘의 방향을 구할 때는 일단 클래식한 왼손부터 배울게요. 자, 왼손 들어봐. 엄지 펴고 엄지랑 90도로 검지도 펴고 엄지와 검지와 수직으로 중지도 펴세요. 세 개 다 폈지? 이때 엄지부터 FBI입니다. 왼손은 엄지, 검지, 중지를 폈을 때 엄지가 F, 검지가 B, 중지가 I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방향인 거죠. 얘가 자기장, 얘가 전류, 얘가 힘. 오케이? 근데 이 동작 자체가 이미 벌써 손이 아프잖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중학교, 대학교 시험 칠 때 개그도 아닌 개그가 터졌어요. 그냥 막 시험 치다가 힘 방향 찾기야. 보기 1, 보기 2, 보기 3. 야, 시험 치다 말고 한 명이 막 이렇게 해. 그랬더니 저 뒤에서 따라해. 또 저기서도 또 따라해. 이거 밖에서 보면 뭐라고 보일까요? 그지? 클링처럼 보이겠다. 그지? 요즘에는 이거 손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오른손으로도 가르칩니다. 대부분 책에서는 오른손이 나와요. 요즘에는. 오른손은 동작이 좀 더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펴면. 엄지가 한 개죠. 얘가 그래서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여러 개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장. 너 물체를 밀 땐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지. 그래서 손바닥이 힘.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가 전류, 검지부터 소지까지가 자기장, 손바닥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두 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쉬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로 좀 봅시다.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오른손 감기를 하면 이렇게 감기지. 엄지가 힘 방향입니다. 어떻게?
전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 나사 감으면 엄지가 흰 방향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보면 안에 뜯어보면 양쪽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여기가 회전축인 건 알겠죠? 그리고 요 끝에 요렇게 되어 있는 정류자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회로에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봐봐. 김쪽이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뒤로 들어가고 여기는 전류가 앞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니까 둘 다 자기장은 이쪽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힘이 어떻게 된다? 이쪽 도선은 힘이 위로 생기죠. 여기는 밑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잠시 뒤에 얘네들은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맞지? 지금 봐봐. 여기서 요쪽으로 힘을 받아서 여기서 요쪽으로 힘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지? 여기까지 와보니까 전선이 분리돼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나머지의 회전은 관성으로 돌아서 돌아가는 거야. 돌던 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더 돌려고 하겠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전동기. 강한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세 가지는 첫 번째, 전류의 양을 증가시킨다. 맞죠? 두 번째, 안에 넣는 자기장의 세기, 즉 자석을 더 강한 걸로 바꾼다. 그리고 세 번째는 L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되겠지. 지금 한 바퀴만 감기는데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감으면 계속 돌 수 있을 거야. 더 강하게 돌 거 아니야. 힘을 겹쳐서 받으니까, 그죠? 응? 요렇게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전지의 방향이나 자석의 극을 바꾸면 뭐다? 회전이 반대로 돌겠죠. 그지?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스피커 같은 경우 전자석을 이용하고 자기 부상열차도 전자석을 이용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석의 힘에 대한 거, 자기장과 자석의 힘에 대한 거랑 반대쪽이 되는 건 뭐다? 정전기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것 하나를 찾으시오 해서. 알겠어요? 자, 요거까지 필기하고 나면 오늘 물리 수업은 끝.